할인아, 오늘도 내 생일이네. 지하 단칸방 작은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23개의 초,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초를 꽂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옆에는 3살 할인이가 웃고 있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풍선을 쥐고 세상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 환하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혼잣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할인이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숨죽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내내 눈물을 참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0번째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20번을 혼자 불렀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엔 울면서 불렀습니다. 3번째부턴 습관처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담하게 마치 의식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할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밖에선 차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와 케이크와 액자 속 할인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할인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 코, 입, 볼, 모든 걸 외울 만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인이의 웃음소리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며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정확히 어땠는지, 웃을 때 어떤 소리를 냈는지 이젠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며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번을 견뎠는데 이번에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남은 초의 녹은 흔적을 바라봤습니다. 왁스가 손가락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와 연결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 하나로 버티고 있어. 할인아. 창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이도 남편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포크로 잘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같은 케이크를 사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기억하는 의식, 할인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의지. 다음 생일이 되면 또 케이크를 살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떠올렸습니다. 3살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을 작은 발걸음으로 종종거리며 걷던 모습을 장난감을 쥐고 신나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할인이를 잃어버린 그날을, 손을 놓친 그 순간을, 돌아봤을 때 할인이가 없던 그 순간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인이가 어디 있을까? 건강할까? 살아있다면 잘 살고 있을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여기 있어.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인이를 기다리며, 할인이를 기억하며, 할인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날이었고, 저는 할인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할인이는 3살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신기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할인이가 이것저것 가리키며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저건 토마토야, 할인아. 토마토? 할인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날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할인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과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할인이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이가 거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었습니다. 손을 놓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야채를 집어들 때였을까요? 아니면 돈을 꺼낼 때였을까요? 단 몇 초였을 겁니다. 그 몇 초 사이에 할인이는 사라졌습니다. 할인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할인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가게마다, 골목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할인이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3살 여자아이 보셨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단발머리인데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30분? 1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손을 놓쳤으니까요.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인이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환청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인이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할인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TV에 할인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의 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저 때문에 딸을 잃었다는 고통을.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할인이가 사라진 지 1년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할인이의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3살 할인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늘 곁에 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할인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손을 놓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만약 할인이를 더 꽉 잡고 있었다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5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20년 전 젊었던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청소일, 마트 계산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백화점 명품관 판매직에 취직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면접 때 떨렸습니다. 제 나이에 명품관에서 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퇴근하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견디는 데에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월세 35만 원. 저렴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식비를 쓰고 교통비를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할인이를 잃은 후 사람들과 관계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비싼 건 살 수 없었습니다.
초를 꽂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의식처럼 케이크에 초를 불고 먹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명품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저는 명품관 매장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닦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퇴근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멈췄습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그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저는 중년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저와 친했던 혜진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잃기 전까지 자주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할인이가 사라진 후 연락이 끊긴 친구였습니다. 혜진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영아, 너 여기서 일해? 응. 혜진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혜진은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저는 혜진 옆에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수경아, 인사해. 엄마 친구분이셔. 혜진이 말했습니다. 수경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수경은 할인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달랐고 키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할인과 겹쳤습니다.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소였을까요? 말투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소리쳤습니다. 수경이라고 하는구나. 몇 살이니?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23이요. 23이었습니다. 할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쁘네. 감사합니다. 수경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할인을 떠올렸습니다. 할인이가 웃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은 가방 몇 개를 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수경에게 갔습니다. 수경은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경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걷는 모습, 손짓, 고개를 돌리는 모습.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수경아, 너는 혹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진의 눈에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은영아, 우리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약속이 있어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재촉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혜진이 저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수경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그래. 그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수경을 데리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이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경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의 딸 수경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할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수경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눈빛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할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그 아이가 혹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 할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혜진이 할인을 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알아봐야 해. 확인해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수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혜진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분명 피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혜진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 이번엔 절대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수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출근 전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거 기록, 출생 기록, 가족 관계. 비용은 사흘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월세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경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름, 나이, 혜진과의 관계.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3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저는 수경을 생각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수경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혜진을 기억했습니다.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하린이도 혜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린이가 사라진 후 혜진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왜 혜진은 그렇게 급하게 저를 피했을까요? 왜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까요?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혜진을 만났을 때 혜진의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경계심. 혜진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혜진이 할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경이 할인일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SNS를 검색했습니다. 수경의 이름을 쳤습니다. 혜진의 이름도 쳤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혜진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혜진과 수경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경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눈, 코, 입 광대.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할인과 닮았을까요? 얼굴 윤곽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며 이렇게 집착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검색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조사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할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인의 얼굴과 수경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닮은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광대뼈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인매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비슷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수경이 할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탐정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경의 출생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생병원, 출생 날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하는데 수경은 2달 후에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저는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가족 사정이 있었거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수경이 다니는 학교 정보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탐정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은 것,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혜진이 할인을 데려간 후 자기 딸로 등록한 걸까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수경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가까이서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경을 우연히 만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의 사진을 안았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포기 안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경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수경의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휴무일이었습니다. 저는 수경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정문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정문 맞은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수경을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표를 몰랐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째 저는 수경을 봤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수경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경을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교정 안까지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수경이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경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엄마 친구분, 은영 아줌마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경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여기서 뵙다니. 저는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눈, 코, 입.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할인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잠깐 카페라도 갈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할인에게 말하듯이 반말이 나왔습니다.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수경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찹쌀 도너츠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할인이 좋아했던 간식이었습니다. 3살 할인이가 찹쌀 도너츠를 먹으며 웃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주문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찹쌀 도너츠를 수경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수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이거 좋아해? 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인도 찹쌀 도너츠를 좋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렇구나.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경은 찹쌀 도너츠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웃으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할인과 겹쳤습니다. 수경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어렸을 때요? 응, 아주 어렸을 때. 3살이나 4살 때. 수경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냥 단편적인 기억만 있어요. 엄마랑 놀이터 간 거, 그런 것들. 놀이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인도 놀이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네를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네 좋아했어? 네. 그네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수경 앞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경은 학교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공, 친구들, 취미. 저는 경청했습니다. 수경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습니다. 손짓이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
수업 시간이 다 됐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일어날까? 저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 나도 좋았어.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경은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찹쌀 도너츠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찹쌀 도너츠였습니다. 할인이 좋아했던 간식이었습니다. 수경도 좋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칸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널 찾은 것 같아. 조금만 더 확인하면 돼. 저는 사진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경이 할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작은 희망이었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경의 머리카락이나 침 샘플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영아. 나 혜진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영아. 수경이가 오늘 너 만났다고 했어. 응. 은영아, 부탁이야. 수경이한테 다가가지 마. 제발. 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혜진은 이렇게 간절할까요? 왜 수경을 저에게서 멀리하려 할까요? 왜 다가가면 안 돼? 그냥, 제발 부탁이야. 수경이는 내 딸이야. 내가 키운 애야. 내가 키운 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이 낳은 애가 아니라 키운 애라고 했습니다. 혜진아, 수경이가 정말 내 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혜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은영아, 제발 그냥 수경이를 내버려둬. 부탁이야. 혜진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나 수경이 다시 만날 거야. 그 애가 내 딸일 수도 있어. 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영아. 수경이는 내 딸이야. 내 딸 할인이가 아니야. 혜진아, 수경이가 할인이랑 나이가 똑같아. 23이야.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들을 말했습니다. 찹쌀 도너츠를 좋아한다는 것, 그네를 좋아한다는 것,
작은 습관들.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DNA 검사할 거야. 수경이가 내 딸인지 확인할 거야. 은영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수경이를 그냥 내버려둬. 그 애는 행복해.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져. 혜진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나도 내 딸을 찾아야 해. 20년 동안 기다렸어.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혜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과민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DNA 검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경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머리카락, 침, 손톱, 뭐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 다시 수경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경 대신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 온 걸까요? 혜진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영아, 혜진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수경이 학교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경이를 만나러 왔어. 내 딸인지 확인하려고. 은영아, 정신 차려. 수경이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혜진아, 내가 수경이를 낳았다는 걸 증명해봐.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출생 기록 확인했어. 수경이 출생 신고가 늦게 됐더라. 2달이나 늦게. 왜 그랬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는 걸. 혜진아, 설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경이가 할인이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 없는 부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은영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혜진아, 말해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영아, 우리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야 돼. 여기선 안 돼. 내일 저녁에 만나자. 장소는 내가 정할게.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일 혜진이 뭘 말할까요? 진실을 말해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수경이 할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졌습니다. 혜진이 뭘 말할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꼭 너를 찾을게. 내일을 기다리며, 진실을 기다리며. 다음 날 저녁, 저는 혜진이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진은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혜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아.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은영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20년 동안 숨겨왔던 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말해봐, 혜진아.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수경이는 내 딸 할인이가 맞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뭐라고? 수경이가 할인이야. 내가 데려갔어. 20년 전 시장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너가 할인이를 데려갔다고? 응. 그날 나도 시장에 있었어. 우연히 너희를 봤어. 할인이가 잠깐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저는 멍하니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미안해. 나 당시에 애를 가질 수 없었어. 병 때문에. 의사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남편은 애를 원했어. 나도 원했어. 근데 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할인이를 봤을 때 너무 예뻤어. 그리고 혼자 있었어.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 잠깐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어. 근데 안고 나니까 놓을 수가 없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데려간 거야? 20년 동안 숨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무엇이 해결됩니까? 20년이 돌아옵니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옵니까?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나도 고통스러웠어. 20년 동안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할인이를 키우면서 내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어.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20년 동안 숨긴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 수경이를, 할인이를 잃을까봐. 나는 그 애를 딸처럼 키웠어. 진짜 딸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혜진아, 할인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야. 내가 아무리 키웠어도 할인이는 내 딸이야. 혜진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연민이 들었습니다. 아니, 들면 안 됐습니다. 혜진은 제 딸을 훔쳐간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아, 수경이한테, 할인이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그 애는 나를 엄마라고 믿고 있어.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거야. 혜진아, 저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할인이가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자기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은영아, 제발. 혜진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나 할인이 만날 거야. 진실을 말해야지. 할인이도 알아야 해. 혜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아, 너도 알지?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수경이 할인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딸이었습니다. 혜진이 데려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인아, 내가 찾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할인이의 성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모든 걸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할인이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찾았습니다. 할인아,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내일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인이를 만날 준비, 진실을 말할 준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할인이는 충격받을 것입니다. 혜진을 엄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진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인이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진실을 말할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됐습니다. 할인이가 충격받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혜진은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할인이한테 천천히 다가갈 거야. 갑자기 진실을 말하진 않을게.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 갈 거야. 혜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나도 수경이한테 조금씩 얘기할게. 준비시킬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 천천히 진실에 다가가기로. 저는 다시 학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할인이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할인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아. 아니, 수경아. 왔구나. 저는 아직 할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수경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얘기 좀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경아,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얘기하고 싶어. 수경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냥 너를 알고 싶어. 더 가까워지고 싶어. 수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자주 만나요. 그날부터 저는 수경을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경의 일상, 학교 생활, 꿈. 저는 수경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습관, 작은 버릇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제가 놓친 20년을 채우려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을 놓쳤다는 사실이 계속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복잡했습니다. 혜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오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저를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경과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저랑 특별한 관계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긴 얘기야. 천천히 들어줄 수 있어?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할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그리고 수경이 할인이라는 이야기를. 수경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경아, 너는 혜진이의 친딸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야.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수경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경아, 할인? 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수경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경이 괜찮을까? 너무 충격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경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수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수경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저 혼란스러워요. 수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수경이었어요. 엄마의 딸이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할인이라고, 미안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돼. 천천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감사해요. 근데 수경은 망설였습니다. 저 엄마를 미워해야 하나요? 저를 데려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동시에 2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저를 키워줬잖아요. 수경아, 저는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혜진이를 미워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강요할 수 없어. 아줌마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 20년을 빼앗겼으니까. 근데 증오하지는 않아. 증오하면 나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수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난 여기 있을게. 그날 이후 수경은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역시 짧게 수경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경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카페로 갔습니다. 수경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저 많이 생각했어요. 응,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수경인지 할인인지. 괜찮아. 천천히. 근데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조금씩.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아가자. 시간은 많아. 수경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신 없는 미소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살 할인이가 어땠는지, 무얼 좋아했는지. 수경은 들었습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혜진과 수경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수경은 혜진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수경에게 혜진도 엄마였다는 걸. 제가 생물학적 엄마지만 혜진이 키운 엄마였다는 걸. 복잡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저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은영아, 경찰에 자수할까봐 내가 한 짓.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수경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엄마를 동시에 잃는 것 같을 것입니다. 혜진아, 수경이를 생각해. 지금 그 애는 너무 힘들어. 내가 감옥에 가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근데 은영아, 내가 한 일은 알아. 내가 한 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근데 수경이를 위해서 지금은 그냥 내 곁에 있어줘. 그 애가 필요로 하는 동안만이라도. 혜진은 울었습니다. 통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 거야. 너한테도 수경이한테도. 혜진아,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냥 수경이 곁에 있어줘.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복잡했습니다. 공소시효도 있었고 여러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수경을 위해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기로. 혜진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수경을 볼 때마다 혜진은 자신이 한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게 혜진이 평생 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수경이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 고마워, 수경아.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인이도.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20년의 상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경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을 기다린 엄마,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건,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상실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래 그런 게 아닐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천천히라도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